편집국장 연결합니다. 여수네트워크뉴스의 오병종 편집국장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병종입니다. 예, 여수 수산물 특화 시장 회사 측이 패소하고도 상가의 단전 단수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활어를 취급하는 수족관들이 있는데 사실 단전 단수 조치를 하면 장사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막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지난 4월에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장홍선 씨인데요. 예. 일부 상인에 입주돼 있는 가게에 단전 단수 조치를 했습니다. 예. 이걸 이제 그때 1차 단전 단수 조치라고 하는데요. 주식회사 측은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그 상가에 개별적으로 조치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단수 조치 후에 한 2, 3주쯤 후에 그 시장 내 상인 한 사람이 영업방해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예, 단전 단수 조치를 당한 분이죠. 그렇죠. 예.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법원에서 7월 17일 판결을 받았는데 일체 영업행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손을 들어준 것이죠. 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졌어요. 예, 그러면 장사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못하고 있다면서요? 이제 주식회사 측은 법원의 결정에 이제 불복을 했어요. 그리고 해상 상가에 대해서 단수 조치를 계속 이어나갔던 것이죠. 예. 이렇게 되니까 당사자인 상인은 이제 또 이어서 법원에 간접 강제 신청을 했습니다. 예. 법원에서 현장 확인이 안 되니까 법원 판결대로 안 지켜진다는 사실을 소명을 하게 되면 이제 돈을 얼마씩 물어낸다 이런 게 이제 법적인 제도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일이 하루당 이제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 그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아하. 상인 정암계 씨의 그 간접 강제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추석 대목 전 18일, 지난 18일자, 9월 18일자입니다. 예, 예. 판결을 내려줘서 역시 두 번 연속 상인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 이후에도 주식회사 반응 바뀐 게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판결에 불복을 한 것이죠. 예. 상급법원의 다툼을 구한 상황인데요. 예. 상인 입장에서는 대목을 앞두고 판결이 나올 때만 해도 영업 행위를 이제 방해받지 않고 수돗물도 받고 전기도 받고 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대목 좀 보겠다 했는데 그것을 못 보고 대목도 못 보고 추석 대목도 못 보고 아직 영업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당사자들 상인분들의 손해가 좀 크겠군요. 그렇죠. 이제 생존권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 해당 상가를 비롯해서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안에는 30개 점포가 현재도 단전 단수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사 못한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을 헌다 할지 대출에 의존한다 할지 일용직으로 알바 형태로 여기저기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할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에 있습니다. 예, 상황이 참 심각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못하는 당사자로서는 생존권 위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주변 상인들도 이번 승소한 상인에 대해서 연속급 승소했는데 장사를 할 수 있을 텐데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 갈등이 왜 시작됐는지 기자 망원경 시간에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주식회사 측은 상인들 관리를 돕기 위해서 수도 전기를 끄는 것이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원활한 관리를 하고자 위함이라는 입장인데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노점상 형태가 대부분인데 이 상인들이 조합 형태로 모여서 이제 시장 건물을 지었어요. 예. 지금의 터가 이제 여수 수협터였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십시일반 상인들이 토지 구입도 함께 하고 건축도 서로 돈을 걷어서 짓고 그래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4층 건물을 올리다 보니까 주식회사를 통해서 이제 대출도 받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상가가 출범한 게 2010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법의 법의 지원도 받고 보호도 받고 또 당시가 엑스포를 앞둔 상황이어서 그런 게 원활하게 좀 다양하게 지원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2010년 출범을 했는데 지금 좀 삐그덕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식회사는 일단 법인이니까 뭐 상인들이 이사회도 꾸리고 주식회사가 상가 관리를 맡아주면 뭐 안정적이고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당연히 정상 운영을 한다면 주식회사 장점을 살릴 수가 있죠. 네. 주식회사가 상가를 관리 운영하는데 상가 관리라는 거 이런 거예요. 전기세, 수도세 내고 이제 영업하도록 상가 유지 이런 게 다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주식회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부 기간이 생겼어요. 아하. 관리비를 상인들이 다 납부를 했는데 주식회사 측에서 수도세 밀렸다
물렸다, 전기세 물렸다 그런 연체 독촉장이 오기도 하기도 또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업무 정지를 당한 사실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허점이 생겨요. 그래서 장사를 못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관리를 못하게 되면 그래서 상인회를 정식으로 조직해서 시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상인회에서 일정 기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상인회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말했을 때 일반 개처럼 사적인 모임이 아니거든요. 법으로 보호받는 단체입니다. 예. 시에 정식 허가돼 있어가지고 우리로 치면 노동조합 인가받았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상인의 그 사적인 모임이 일반적인 거 아니거든요. 예. 전통시장 활성화 법에 근거한 법적 근거가 있는 조직이어서 거기서 이제 그러나 거기에 이제 완벽한 획득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상가를 그러니까 살리려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 자구책이었다. 예. 그런데 이제 업무 정지 기간이 끝나고 다시 상가 관리를 본격적으로 주식회사가 하게 되면서 아하. 주식회사와 상인회 두 군데가 상가 관리를 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상가 관리 주체에 대한 혼선이 일정 기간 발생하게 되는데 예. 전기세, 수도세를 두 군데서 서로 거들라 그러고 이쪽에 냈으니까 나는 안 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주식회사로 이론화가 돼가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셈법이 맞지 않는 거예요. 아하.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지금은 주식회사에서 확실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특정 기관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죠. 갈등이 있고. 갈등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니까 상인회 측은 일정 기간 주식회사의 관리 기능이 어려운 때에 이를 보완해서 그나마 시장을 정상화되도록 해온 것이니 예. 그런 만큼 관리한 기간 동안에 관리를 인정해주고 그동안 우리가 돈 걷어서 했던 걸 정산하고 또 주식회사 측 정산하고 이렇게 맞추면 된다. 예. 이런 입장이고 예. 주식회사 측은 말도 안 된다. 엄연히 주식회사가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상인회를 조직해서 관리비를 거둔다든가 전기세를 거둔다든가 이거 자체가 불법이었다. 예. 인정 못한다. 관리 공백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주식회사에서 산정한 방식대로 관리비를 다 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식회사 측 주장은 상인회에서 관리비나 여러 비용 낸 것은 나는 모르겠다. 그건 그거고 새로 내라. 관리 권한도 없는 상인회에서 관리비 낸 것은 다 무효다. 그런지 어떤지 그건 난 모르겠고 새로 주식회사에 내라. 이런 거거든요. 결국 상인회 소속 상가들이 많게는 이제 수천만 원씩 관리비 독촉을 받게 됩니다. 그분들은 상인회에 계속 냈었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상인회를 통해서 한전회라든가 여수시라든가 수도세 밀린 것은 없습니다. 예, 예. 다 내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있으니까 상관없다는 것이고 상인들 입장에서 주식회사 독촉이 이제 따르기 어렵게 된 것이죠. 예. 불법도 아니고 관리 어려울 때 상가 정상 유지한 건데 이중으로 또 돈 내라고 하니까 그 결정 따르기가 어렵다. 상인회 측은 우리가 한전에 미납했느냐 여수시에 미납했느냐 그게 없지 않느냐 예. 다 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니까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주식회사 측은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겁니다. 아하. 그런 상황에서 갈등이 커진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4월 상인회 소속 상가 일부에 대해서 강제로 야밤에 단전 단수를 한 거. 이때부터 이제 표면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뉴스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4월 13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수 수산물 특화 시장에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어요. 총 11개 점포에 전기가 끊겨서 폐류들이 폐사했고요. 재산 피해가 컸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2차 단전 단수가 이루어졌고 현재 30개 정도의 상가가 장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밀린 관리비 내라. 그래야 너네 장사할 수 있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주식회사는 이제 정관을 정경해서 정관에 따르면 의무사항을 안 지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들은 주식회사 정관에 입각해서 정상적인 조치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관리비 미납분 안 냈으니 전기 끊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네. 상인들은 이런 것은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거다. 아하.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실랑이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말로 서로 해결이 안 되니까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앞에 소개한 그 상인 정아미그 씨 소송도 이런 과정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주식회사에서 이제 상가 단선 조치는 말이 안 된다. 업무 방해라고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인데 예. 상인 그분이 이제 순서를 했어요. 순서를 했으니까 전기 수도가 다 들어올 것으로 했는데 이제 주식회사 측은 그 법원의 처분을 불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주식회사는 2심 신청 중이고 아직도
그분은 장사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또 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는군요. 어떻습니까? 이제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양측의 감정의 앙금들이 너무 커요. 예. 그 상인회와 주식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식회사가 일단 더 상당한 그 소위 갑과을이라고 하면 갑의 위치나 있다고 그럴까요? 상당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약자가 상인이라고 보여져요. 음. 왜냐하면 그 상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장사를 못하면 생존권이 위협당하잖아요. 예. 일단 주식회사는 관리를 잘한 것도 있지만 주식회사 주주 보호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상인들이 주주거든요. 또. 예.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을 군기 잡기 위해서 장사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러면 주주인 상인이 특히 주석 대목이면 일단 그 전통시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대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를 하도록 특히 이제 패소를 했으니까 못 이긴 자고 장사를 하도록 해줄 줄 알았는데 예. 안 했다. 관리를 원활히 하려고 이제 전기나 수도를 끊어버렸다. 이 점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따랐다 할지라도 예. 비난 여론이 상당히 높죠. 좀 지나쳤다. 자기 주주인데 남도 아니고 이런 예. 것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법적 다툼이라든가 협상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순조로울 텐데 그런 전개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주식회사 측이 이제 상인들에 대한 그 어떤 비난이 있고요. 주식회사 측은 상인들은 또 주식회사를 빚을 안 하고 예를 들어 이제 그 상인 한 분이 승소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승소를 했으면 그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법적 조치를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변호사 못 사고. 예. 그런데 이겼어요. 근데 주식회사는 변호사도 사고 돈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 얼마씩 낸다 그러면 그건 궁극적으로 주식회사가 부담하지만 주식회사가 부담한 건 누구예요? 주주들이니까 주주들이 또 부담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주주니까 내가 이겨도 우리 주식이 손해나 주식회사가 손해나니까 손해나고 자기가 지면 개인적으로 더 손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치킨 게임 같군요. 그렇죠. 예. 상인들이 그래서 열악한 위치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단순 관리만 하지 않고 또 재산권도 주식으로 관리하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인 예고로는 이거 내가 주식 갖고 있는데 이거 내 것이 아니다. 그렇고요. 주식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법적 기구다 보니까 이사의 의결을 통해서 통제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인들과 주식회사가 대화 없이 이렇게 계속하면 문제는 심각해지고 아주 약자인 상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것 같다. 더 강경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시에서 나서건 정치권에서 중재하건 주식회사가 주주와 함께 간다는 어떤 넓은 마음. 과거 어려운 시절에 전통시장 노점상도 하고 그런 분들이 좀 현대화된 시장 가짜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한 곳 시장에서 어렵게 장사했다는 그 한 전통시장의 공동체 정신 그런 것을 살려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예. 그런 정신은.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누가 먼저 그 마음을 내느냐. 제가 상황 보니까 너무나 자명한 겁니다. 안 풀리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이죠. 예.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좀 나서기도 하고 시의회 서한석 의장이 지난 회기 때 집행부 뭐하냐 저분들 장사 좀 하게 해달라 집행부에서 좀 나서달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예. 시장도 좀 양쪽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지역경제과에서도 나서려고 그러고 이제 저는 여수시가 좀 서운한 게 이런 갈등이 있으면 전통시장 활성화법 과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법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시장 분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두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한 번도 가동하지 않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가 법적인 싸움이니까 사적 재산권 싸움이니까 우리가 개별선 얼마나 개별했냐 그냥 지켜보자 이런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안역에 대처했다. 예. 뭔가 법적인 조항을 찾아보고 왜냐하면 전통시장 재래시장은 정부 지원이라든가 시 지원이 많이 들어가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에서 발언할 만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서 좀 아니한 대처가 좀 보여서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하고 했다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등이 하루빨리 좀 치유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자망원경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의 갈등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여수네트워크뉴스의 오병종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